네, 뭐 연일 뭐 뉴스를 트시면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 어떤 지역은 뭐 역대 최고다.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1년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뭐 정책이 잘못됐다 이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없다 보니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요도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방까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사는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전국 아파트 가격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아파트 가격의 변동 추이 그다음에 청약 가점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은 한 8년 정도 기준으로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021년도 기준은 이제 4월달 기준입니다. 이제 올해 4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보다는 조금 더 낮은 거죠. 지금보다 더 이거 실제적으로 더 좀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국적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2013년도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평방메타 그러니까 3.3 평방메타니까 한 평입니다. 평당 1,936만 원 하던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4,482만 원, 두 배가 넘게 올랐고요. 8년 사이에 두 배가 넘은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20억 된 거고요. 5억짜리 아파트 10억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이 올랐느냐 쭉 봤더니요. 13년도부터 16년, 17년도까지 16년도까지는 그냥 그만 어떤 형태로 그냥 오르긴 했으나 17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적으로 2017년도부터 해서 정부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다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규제였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공급량은 손을 대지 않고 집값을 계속 자극을 시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368만 원짜리가 2,815만 원. 경기도에서도 이제 거의 3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30평대 아파트 10억 미만짜리는 없다. 경기도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른 색깔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전국적인 통계가 1,070만 원 정도 되었던 아파트 가격이 1,983만 원 정도. 이것도 한 2배 정도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779만 원짜리가 1,38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하긴 해도 그래도 올랐죠. 655만 원이 이제 822만 원까지 이렇게 오른 겁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 중소도시를 얘기를 하는 광역시는 그래도 인구가 100만 또 100만 이상 되는 광역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2016년도 이전은 생각하지 않고 이번 정부에서만 오름폭이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계속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8년, 2014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 한 7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기타 지방을 나눠서 보게 되면 이제 그래프가 색깔별로 이제 다르죠. 보시게 되면 이제 A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정도 3년 정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지역, 어떤 부동산, 특히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느냐. 5개 광역시의 증가율이 뚜렷했습니다. 이때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혁신도시 1단계와 그다음에 현재 산학연, 실제로 산업과 어떤 그 연구단지가 만들어진 정책적인 어떤 그런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1단계, 2단계, 혁신도시 1단계, 2단계가 진행되면서 5개 광역시의 증가율이 뚜렷했다. 검정색 부분이 이제 5개 광역시입니다. 나머지도 오르긴 했으나 이제 5개 광역시가 더욱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 B 구간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이번 정부죠.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고 수도권으로 연동이 됐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5대 광역시는 증가폭이 좀 줄어든 편이고 기타 지방은 조금 하락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프상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러 춤을 추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이 기간 2019년도까지도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했었으나 정말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2019년도 4월부터
2021년도 4월 이제 얼마 전까지를 보시게 되면 서울 지방 구분 없이 전 지역이 다 동반 상승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A 구간과 B 구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현재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현재 기타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 기타 지방 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금리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주택 공급량이 위축되고 뭐 현재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택들도 현재 공급이 안 됐고 아파트 대체 투자 대상이 없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그러면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선행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 뭐 임대료가 얼마, 나머지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 구간 동안에 수직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다음 정부까지도 주택 공급량이 바로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정책 공급량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기 말 정도 돼서야 만들었던 정책은 현재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나 돼야 이제 입주가 될 테니까요. 입주가 돼야지만 가격은 안정화됩니다. 발표됐다고 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입주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분간은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억짜리 아파트 이제 없죠. 그게 2015년도 기준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5억짜리 아파트는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 2020년도 9월까지는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 근데 전국의 주택 가격도 평당 2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도 찾기가 어렵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걸 평균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15억에서 한 20억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파트가 변동이 짧은 기간 안에 거의 2배부터 3배 가까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13년도 4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까지 8년 정도로 봤을 때 그럼 얼마만큼 상승을 했느냐 봤더니요. 서울 지역은 8년 사이에 132%가 올랐고요. 수도권 지역은 106%,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땐 85%, 그 다음에 5개 광역시는 78%, 근데 기타 지방이 26% 이런 형태로 올랐습니다. 8년 사이에 132%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가격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공급량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그 주변에 이제 가격을 조금 더 흔들어 놓으면서 가격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전국 아파트 또 5개 광역시까지 봤을 때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평균 수익률이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11.2% 정도 됩니다. 11.2 그리고 변동 리스크가 7.1 변동 리스크는 있을 수 있죠.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조건들, 또 외부적인 여건이라든가 또 대외 경제 여건들, 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처럼 뭐 그런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위험 대비 수익률이 1.6. 그럼 결론적으로는 서울과 기타 지방 수익률 차이는 3.6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배 이상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빨리 구입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심리 지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겠습니다. 청약이 지금 현재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청년 특별공급 이런 것들 좀 손을 본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제 청약 당첨 기준을 봤을 때 최저 당첨 가점이 57점, 만점이 현재 84점이죠. 84점 만점 중에 57점 정도가 최저 당첨되는 기준이고요. 평균 당첨 가점이 이제 59점입니다. 59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현재 평균적으로 당첨받을 수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최고 당첨 가점이 64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 수 35점을 합산을 해서 84점. 84점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청약에 당첨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녀 1명 포함한 부양가족 2명이 30대 같은 경우는 최대 청약 가점이 52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 최저 당첨 가점보다도 안 된다는
적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긴 하나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거와 좀 별다른 얘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가 신혼부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0대 서울에 위치한 민간 아파트는 청약 불가능. 왜냐하면 최고를 한다 하더라도 5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서울의 당첨 커트라인이 35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1년도 57점으로 22점이 높아진 거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청약 가점제를 좀 높였죠. 점수를 높게 형성을 해서 뭐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약 무주택 기간 10년 잡고요. 만약에 22점을 내가 채우려고 한다면 청약 통장 저축 기간 15년 이상 채운 사람도 이거를 만점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17점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22점이 부족한데 최대치로 잡아도 17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 특히 이제 2030, 20대 말부터 30대 초반이나 중반까지 집을 마련해야 될 사람들,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상당수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청약 통장이 있어도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그러면 현재 평형대에 따라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따져봤더니 최저 당첨 가점 46평방미터 A형 타입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평수로 따지게 되면 46평방미터면 현재 한 13평, 14평 소형 평수죠. 한 18평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게 경쟁률이요. 1873대 1입니다. 1873대 1이고요. 최저 당첨 가점이 73점, 평균 당첨 74.5점, 최고 당첨 가점이 7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9부터 해서 59, 74, 74까지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보통 400대 1에서 현재 1800대 1까지 이렇게 경쟁이 심했다라는 얘기는 뭐 이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주변보다도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분양받고 당첨만 되더라도 로또거든요. 순간적으로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공급 물량이 일반 분양이 22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경쟁이 더 심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 점수가 되지 않으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아파트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도 현재 가점 평균 커트라인을 봤더니 김포 지역이 56.8점 정도 돼야 되고요. 남양주가 52점, 부천이 26.9점, 성남이 66.1점,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 57.3점, 파주가 48.2점까지 이렇게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가평, 양주, 양평 이런 지역들은 거의 20%대에서 뭐 현재 10%대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 김포라든가 성남, 안양, 그다음에 파주 이런 지역들의 경쟁률이 좀 높았다. 당연히 이 지역들로 관심들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서울 지역에서 탈서울을 하면서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가 확보되고 앞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들, 대부분 다 GTX 노선과 연결된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더 심한 거고요. 청약 제도가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하는 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